테이프가 떨어졌네. 늦은 시각 환자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해왔다. 갑자기 누워 있다가 앉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미 체념을 해버린 걸까? 내가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 돌린 앉아야 어린 되는데 딸의 모습은 무겁게 갑자기 가라앉아 확 있고 앉아버리시니까 특별한 응급처치 대신 따스한 말 한마디가 전부인 병실. 안 떨어지게 제가 밤새도록 지켜줄게요. 안양중앙병원에 마련된 호스피스 병동. 이곳은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입원해 있는 곳이다. 호스피스 간호사인 이은미 씨. 임종을 앞둔 환자가 죽음을 편안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다. 연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일상 역시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하루를 시작하는 안부 인사가 이곳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뿐. 괜찮았어요? 야, 할머니. 네? 진통제 놔줘서 잘 주무셨어요? 와, 너무너무 다행이네,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을 맞아요. 의지하는 아파서 환자들과 고생하셨는데. 그들의 곁을 지키는 소변 보기 힘들어서 호스피스. 제가 솔반줄 껴드렸죠. 불편하진 않으시고. 네. 화장실 가실 때. 6개월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간호사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힘드시겠네. 치료법을 찾는 대신 떠날 채비를 해야 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 이은미 간호사가 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 올해로 2년째. 그녀의 호스피스로서의 생활은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이별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간호사는 아직도 호스피스 병동을 몰라 두려움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병동 임여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문의해오는 상담자들에게 예, 유독 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까닭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입원비를 제외하면 무료로 운영되는 호스피스 병동. 며칠 전 이은미 간호사는 새로운 식구를 맡게 됐다. 뒤늦게 호스피스 병동을 알고 찾아온 50대 환자. 말기암 선고를 받은 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지속해오던 환자.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이곳 호스피스 병동이다. 낯설고 외면하고픈 현실. 하지만 그는 병동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일까?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너무너무 이거 네, 많이 편안하세요?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속은 기운이 없으니까요. 속이 빨라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모든 치료를 해서 그냥 크게 하는 일이 하나도 그렇죠.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는 죽음의 그림자. 그에게 호스피스 병동은 현실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닐까. 워낙에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직분도 받으셨대요. 아마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 호스피스 잘 병동은 드리시고. 팀을 이뤄 간호하는 것이 네, 특징이다. 이곳에 오셔서 좀 더 일반인과 편안하게 목회자로 계시다가 이뤄진 자원봉사자, 알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영접하고 전문 의료진들로 더 구성된 바꾸셨으면 이들이 하는 각각 마음이 업무를 강하네요. 나눠서 돌보는 것이다. 이은희 선생님이 해주셨고 머리는 이제 이따 봉사자님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환자의 짐을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수지침을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짐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던 소유가 있었던 관계없이 그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이 호스피스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미를 거기다 두고요. 또 남다른 보람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인연으로 기억될 사람들. 호스피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어느새 환자들은 그들의 영혼마저 맡기고 있는 듯하다. 나의 사랑을 깨닫기를 말씀하셨사오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은 다이 받는 영화교회 본사회가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한 명의 환자가 찾아왔다. 환자복 잠깐 있다가 안정되면 그때 갈아입으시고요. 말기암을 선고받은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 갑작스런 사형 선고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 호스피스 병동을 자청했다. 행여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의사 선생님 처치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지만 환자가 원한다고 자, 해서 회복을 모두 위한 게 호스피스 아니고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의 것은 고통을 아니다. 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 보호자가 중간에 치료를 혹시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가족들의 있어 동의가 좀 있어야만 변할 수 있으니까 비로소 입원이 가능한 것이다. 환자나 그의 가족 모두에게 이것은 마지막 선택인 것이다. 지금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이은미 간호사.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할 무렵 이은미 간호사는 이런 순간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환자들 대부분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었다. 언제 하셨어요? 스스로 자청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잡한 심경을 헤아려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반대를 사모했거든요. 또 하는 기술 쪽으로 이렇게 다행히 이 환자는 쉽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앞세워 환자에게 서둘러 다가가지 않는 이은미 간호사. 환자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호스피스로서의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쉬고 계세요. 둘의 동행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시작된다. 어지럽지 않아요? 마지막이라는 절박함 때문일까?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한 환자들은 이내 속내를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그죠? 병실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시니까 진짜 시원하네? 할머니가 있을 만한 곳이 할머니 역시 나온다. 입원한 지 2개월이 넘어서야 이은미 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시원한 공기 마시고 또 병실 가시면 또 답답하시니까 할머니 담배 많이 피우시는데 산소 많이 들이마시셔야죠. 세 가지밖에 안 피셨어요? 소녀딸처럼 많이 허물없는 두 사람의 산책길. 하지만 이들의 대화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는 죽음이다. 방을 이렇게 닦는데 예. 엎드려서 이렇게 닦는데야 머리 보면서 시커먼 사람이 셋이 바깥이라 하나 쓰고 방으로 들어서 싸게 가자고 막 하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할아버지라고 오는데 못 나가고 꼭 잡지. 꿈꾸셨구나. 꿈이 그때 따라 나갔으면 죽었는데 안 따라가셨어요? 안 따라가
못 들어가게 꼭 눌렀으니 우치가 허리를 꼭 누르더라고. 일자 공기 시원하고 풀벌레 소리도 막 들리죠. 하지만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아마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이곳 병동에는 모두 6명의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튜브 갖고 있던 거. 3교대로 이뤄지는 근무 시간. 낮 근무였던 그녀가 교대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 별로 이펙트 없어서 대치투는 그냥 DC 시킨 상태로 있고. 한시가 다르게 아까 변하는 어른 너무 환자들이기에 심하게 근무 컴플레인해서 동안의 변동상을 11시 꼼꼼하게 40분에 일러줘야만 진통제 한번 한다. 맞고, 새벽에 7시에도 진통제 맞은 상태로 있고요. 6시 30분에 몰핀 10ml 믹스해서 지금 컨넥 시켜준 거 있고. 병원을 일찍 나온 날, 그녀는 가끔 근처의 도서관으로 향한다. 전문적인 의술에 기대하기보다 심리적인 치유가 중시되는 호스피스. 그래서 호스피스들은 전문적인 의술과 동시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에 치중해야 한다. 아직은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그녀. 이곳에서 읽는 심리치료학 서적들을 통해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된다. 그녀의 특별한 외출이 이어진다. 근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곳은 할아버지 댁이다. 지난번에 다리 다치셔갖고 넘어져가지고 더. 그래서 아유. 이제는 조금 몇 해째 거동조차 못하시고 병석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이쪽에 아유. 할머니 손 놔보세요. 이제 할머니 손 놓고 옳지. 할아버지 여기 옳지. 엉덩이 그쪽에 있네. 네, 여기 덥수룩해져 버린 집에 할아버지의 들렸다가 모습. 그 어떤 환자보다도 이은미 씨의 손길을 기다렸을 할아버지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바빠지고. 할아버지 오늘 세수도 안 하셨죠? 이게 그렇지 뭘. 했는데도 할아버지는 수염만 계속 자라시네? 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제일 좋아하잖아, 짜장. 또 뭐 먹고 싶으세요? 병동에서 어? 만나는 환자를 할아버지 대하듯 좋아하는 게또 뭐 그녀의 있지? 정성스런 손길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간 나면 제가 모시고 와서 그때 집에서 머리 감고 머리 감겨드려야죠, 뭐. 손톱이 금방 또 자라. 손녀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왜 보러 아파요? 타방만을 늘어놓으시는 할머니. 더 이따 깎고. 끝내 할아버지가 멋쩍은 더 이따 웃음으로 깎아요. 미안함을 내가 대신하고. 언제 그랬나? 할아버지 하는 대로 그냥 했지? 눈은 뜨셔. 어린아이처럼 손녀딸에게 몸을 맡긴 할아버지. 아니, 눈이 부셔서 그래, 할아버지. 눈이 부시죠? 할머니가 구박했지? 그죠? 그녀의 정성에 답례를 하고 싶었던 걸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이거 할아버지. 봐. 할머니 또 때리네, 뭐. 응? 할머니가 또 때렸네. 그렇게 무지개 때리구나. 한바탕 분주함을 치르고 나서도 그녀의 할 일이 더 남아있는 모양이다. 매번 이렇게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했었다고 말하는 이은미 간호사. 다 됐어요. 하지만 호스피스가 되고 난 후 그런 생각에도 변화를 겪게 됐다. 졸리면 주무시고. 저 갈게요, 할아버지. 일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일에 더욱 진지해졌다고 한다. 지금 커트시 아침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오전 회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이은미 간호사. 30ml 갖고 계시거든요. 30일짜리 하루 4팀 먹는다고? 예.
드루지식도 지금 들어서 셀프로 붙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드루지식 갖고 있는 건 보호자가 좀 위안으로 갖고 자 계신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말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페이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보다 마음을 풀어주는 일에 더 신경을 여기 쓴다. 그러지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그 뭐 자원봉사도 있고 쓸쓸하고 애롭지 않은 대학교를 조금 체감해주세요. 별로 없지. 예? 아마 쓸쓸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응급 상황이 없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시적인 치료약만 줄 뿐 별다른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환자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죠. 때로는 그런 치료법에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이은미 간호사. 아저씨 고열의 환자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곁을 지키고 있는 일뿐. 이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간호사와 환자 그 이상으로 보인다. 육체적인 통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끝을 함께하는 동반자.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환자들 대부분이 말기암 환자인 이곳은 밤이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꼼꼼히 약을 챙기는 이은미 간호사.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배 많이 아프세요? 오늘도 여전히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들이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간한 통증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 주무세요 그러면. 제가 이불 덮어드릴게요. 주무시고요. 열 중간에 나면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제가 어쩌면 한밤에 찾아오는 무서운 통증보다도 밤이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이 아닐까. 열여섯 개의 침상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이은미 간호사. 그의 손길은 편안한 임종을 위한 준비인 것이다. 또다시 찾아온 이별.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별이 찾아온다. 이제 제법 이별에 익숙해진 그녀. 이 순간 그녀는 환자와 나누어지고 왔던 죽음이라는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또 한 명의 이름이 지워진다.